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다가와 우리의 몸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다고 하지요. 소리 없이 찾아와 머리를 조이고 혈관을 흐리게 하고 무릎을 무겁게 하고 기억을 흔들고 심장을 먹게 만드는 그런 도둑들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도둑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도둑은 바로 혈압 도둑입니다. 늦은 저녁, 김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국물 한 숟가락을 크게 떠올립니다. 아, 역시 이 짠 국물이 제일 맛있어? 그는 습관처럼 소금에 절인 반찬들을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스며듭니다. 풍선을 불듯 손에 들린 빨간 공을 부풀리는 검은 벽면의 사내. 그 이름은 혈압 도둑. 도둑은 성큼 다가와 김노인의 머리를 꽉 조여듭니다. 어지럽다. 김노인은 이마를 짚고 휘청거립니다. 그때 부엌에서 음식을 담던 박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꿀짠 국물 많이 먹었죠? 저 도둑이 벌써 왔네. 박 여사는 국자를 휘두르며 도둑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김노인의 밥상 위에서 찌개 그릇을 치워버리고 대신 싱겁게 무친 나물과 구운 생선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먹어야 해요. 소금 줄이고 담백하게. 혈압 도둑은 소금이 있어야 힘을 내거든요. 김노인은 처음엔 심심한 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네? 혈압 도둑은 인상을 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운동까지 시작하면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매일 저녁 30분만이라도 동네를 걸어봐요. 그게 혈압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초콜릿 향이 퍼지자 김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포크를 집어 케이크를 크게 떠먹습니다. 아, 달다. 이 맛이 살아있네. 하지만 그 순간 회색 모자를 눌러쓴 음흉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설탕 주머니를 흔들며 킥킥 웃는 그는 당뇨 도둑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케이크를 계속 먹자 도둑은 혈당 게이지를 꺼내들고 빨갛게 치솟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허허, 내 혈관은 이제 꿀처럼 끈적거리고 있지. 박 여사가 황급히 포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보, 그만 먹어요. 혈당 도둑이 혈관을 막아버릴 거예요. 대신 작은 접시에 잘라놓은 제철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김노인은 처음엔 투덜댔지만 사과 한 입을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거 은근히 맛있네. 박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뇨를 막으려면 단건 조금만,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가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식후 10분 산책. 그게 혈당을 내려준답니다. 김노인은 손주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뇨 도둑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날 김노인은 기분 좋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뚱뚱하고 거부인 관절 도둑. 그는 김노인의 무릎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김노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절 도둑은 비웃으며 무릎을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다가와 준비해둔 온찜질팩을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몇
김 노인은 그녀를 따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관절 도둑은 혀를 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난 더 이상 올 수 없어. 박 여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걷기도 좋지만 수영이나 자전거가 무릎엔 더 좋아요. 칼슘과 비타민 D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요.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김 노인은 안경을 찾느라 집안을 헤맸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다.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작은 그림자, 치매 도둑이 안경을 숨기고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 점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박 여사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머리를 잡고 쓰면 치매 도둑은 힘을 못 써요. 그녀는 신문을 꺼내 함께 기사 한 편을 읽고 퍼즐을 맞추게 도와주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카드 게임을 하며 웃는 사이 김 노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치매 도둑은 시무룩해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두뇌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대화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게다가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좋아져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돼요.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안경을 쓰고 웃었습니다. 치매 도둑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도둑을 예고했습니다. 심장 도둑은 절대 못 막을 걸.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노인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심장 도둑.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박 여사는 놀라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김 노인의 호흡을 확인하며 응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의 불빛이 들어서자 심장 도둑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김 노인은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야. 박 여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심장은 작은 습관에서 지켜야 해요. 매일 30분 걷기, 담배와 술 멀리하기, 채소와 통곡물 많이 먹기. 그렇게만 해도 심장 도둑은 더 이상 못 와요. 김 노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빼앗기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짠맛을 줄이고 단맛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머리를 쓰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 그것이 도둑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웃음과 건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